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팽재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게임입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픽에서는 그중에서도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시선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그만큼 시각이 양분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퇴근길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곳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사람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4조 원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14조 8천억 원, 15조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실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게임은 TV 시청과 인터넷 사용에 이어 이 세 번째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가 활동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에 대한 시선이 절대적으로 나뉘는 그룹은 청소년과 학부모인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이미 보편화가 됐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게임을 즐기는 것을 사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한 갈등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학부모들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70% 이상이 갈등이 있었다, 그렇다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게임으로 갈등을 겪는 이유 중에는 부모들이 게임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자녀의 모습에 우려를 표하는 부모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죽어 이거를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아이들이 말로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폭력성이랑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 나이 때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가미적인 요소가 그 폭력적인 게임에 있어서 그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이성을 잃고 막 이렇게 더욱더 격렬해지고. 네, 이렇게 직접 화면을 통해 보니까 그만큼 게임을 하면서 자녀들이 폭력적으로 변할까 봐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부모 같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매년 게임과 폭력성의 연관관계가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심리학 전문가인 미국 스탠트스 대학교의 퍼거슨 교수는 이 연구 결과 게임과 폭력의 연관성을 실제로 연결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비디오 게임의 판매량이 늘수록 청소년 폭력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은 다소 억측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게임을 독이 아닌 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게임을 등급제에 대해서 부모들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내에선 청소년들이 폭력성, 선정성 등의 무차별 노출되지 않도록 성장 단계에 따라 총 4단계의 등급으로 게임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한다면 오히려 자녀들이 게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고 부모와의 대화의 창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모를 비롯한 대다수의 어른과 보호자들은 이러한 게임 등급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게임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관심을 갖고 아이가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올바르게 즐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PC방에서는 연령 등급에 맞지 않은 게임에 무차별로 노출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게임 등급제만 지키더라도
건전한 게임 문화가 정착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네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게임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본 만큼 뉴워드 주제도 게임에서 유래된 신조어를 뽑아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신조어 중에 게임에서 유래된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득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찾았을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득템은 얻을 득자와 영어의 합성어인 아이템을 합성한 말로 이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쓰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상생활에서는 좋은 물건을 얻었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하나 꼽자면 만렙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한자와 영어가 같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만렙은 가득할 만에 레벨을 합친 말로 게임에서 지원하는 최대 레벨을 만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과 비슷하게 일상에서는 최고점에 도달한 상황, 이런 것을 뜻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네요. 이 득템이나 만렙이라는 말이 게임에서 유래된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배경까지 알고 나니까 더욱더 의미가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GG라는 표현을 가끔 쓰곤 합니다. 뭐 승부를 할 때 아니면은 게임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말은 줄임말로 굿게임 또는 기브업 게임의 약자로 사용이 됩니다. 게임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매너 있는 인사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게임 관련 용어들이 일상에서 쓰이게 됐다는 건 그만큼 게임 인구가 폭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게임이 우리 일상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배타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독과 득은 한 끗 차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등급에 맞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독이라고 불리는 게임 문화 역시 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